그러면 푸더크가 그들에게 좋은 이유는 뭐예요? 전 별로 안 써요. 저 되게 많이 써요. 저는 일단 회원님이 요골반에 앉아서 너무 깨져요. 이게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휙휙 가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셔서. 저는 푸더크 피딩 스트랩을 꼭 이 순서를 세트로 가져가요. 안녕하세요. 한림쌤 필라테스의 한림쌤입니다. 웬디 필라테스의 최영주입니다. 리에브 필라테스의 이한선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시니어 필라테스 그리고 시니어 운동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은 실전 적용 동작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리포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동작이 사실 푸더크죠. 리포머의 첫 동작이기도 하고 모든 분들이 시행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푸더크 너무 좋은 동작이고 간단한 동작인데 시니어분들한테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발목과 무릎, 고관절을 연속돼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드리기가 어려워서 뒤꿈치를 내렸다 들었다만 계속 반복한다든지 그게 끝나면 발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펴만 하세요. 이렇게 그것만 생각할 수 있게 좀 쉽게 변경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푸더크가 그들에게 좋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척추가 누워 있으면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상태에서 하지 근육을 강화하고 발바닥에 여러 감각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이로운 동작 같습니다. 중력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척추의 정렬이랄지 발의 정렬이랄지 하지 쪽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뭔가 한 번에 인지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발도 지켰으면 좋겠고 골반 틀어졌고 잡아놨더니 또 무릎이 안 되고 계속해서 설명만 하게 되면은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시니어 회원님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배제해서 동작을 하는 푸더크는 너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안 시켰을 때도 많았었거든요. 너무 감각적으로 둔해져 있으셔서 누워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못 찾으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앉거나 서서 본인이 보셔서 인지하시게끔 시켰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작을 왜 해? 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척추 정렬 다 중요하고 하는데 하지에서의 근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지에서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서서 할 수 있는 동작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가 떨어지고 시각적인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분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포지션이 있다면 굳이 누워서 시작해야 돼, 푸더크가 1번이니까 해야 돼에 갇힐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노인들에게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 약해지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들 중에서 여기서 뭘 채울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발목에서는 우리가 가동성, 안정성이 다 떨어진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푸덕에서 텐던 스트레치 같은 동작을 해주시면서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 발목에서의 가동성, 안정성 둘 다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동작이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이 끌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하는 또는 어디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동시에 발목 움직임뿐만 아니라 푸덕 자체가 고관절과 무릎이 계속 굽혀졌다가 펴지는 동작이잖아요. 그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서 고관절, 무릎에서의 굴곡, 신전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절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행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다리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골반과 허리가 누워있지만 불안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지지면이 넓기 때문에 골반은 여긴 이렇게 눌러주세요. 허리는 이렇게 배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조금은 푸덕하면서 쉬고 있는 손을 도와서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고 동작을 하시면서도 바로바로 터치하면서 피드백을 주기에도 너무 용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분이 일어나서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걷는 것에 전이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하지로 걷는다? 근육이 발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맞는 말인데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 어쨌든 안정성을 가지고 얘네가 함께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걷기만 해도 허리 아파요가 나타나는 거죠. 다리로 걸었는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허리가 아프지? 발바닥이 아팠으면 이해가 되는데 걷기만 해도 허리의 불안정성이 크게 나타나서 아픈 경우겠죠. 그러면 가장 난이도가 낮은 레벨로 돌아갔을 때 누워있어서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리포머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안정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안정성이라는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걸로써 캐리지에서 하지의 움직임을 만드는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스프링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도 엄청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부분인데 선생님은 각 발 포지션 다 사용을 하시나요? 저는 좀 다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행에도 도움이 되지만 일단 접지력이 너무 떨어지시거든요. 제대로 붙어있는 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준다는 거에 이점을 이용해서라도 다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세 필라테스가 뭐 아치나 이런 포지션을 만들었을 때는 아치에 두어서 나타나는 근육의 쓰임도 너무 중요했지만 그 부분을 자극한다는 것, 반사요법을 하기 위해서 그 포지션을 만든 거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각각의 모든 부분들에 자극을 주고 또 접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각 포지션을 다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처럼 거기에 닿았을 때는 어떤 근육이 막 길어져야 되고 그거를 다 하실 수는 없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극을 준다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니어 트레이닝을 하면서 저도 느끼고 책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너무 디테일에 빠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 필라테스의 생명이고 정말 묘미지만 시니어 트레이닝을 할 때는 조금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용인해 줄 수 있다는 큰 마음으로 트레이닝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푸더크를 하면서 손에 밴드를 들고 그걸 같이 동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흉골이 되게 안으로 찌그러져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벌리고 모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팔 사용이 원활히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찌그러진 흉골이 좀 더 나온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안에 있는 흉곽이 조금 확장돼서 폐가 그쪽 사이드가 조금은 산소를 맛본다. 이런 되게 큰 포괄적인 마음으로 동작을 수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덕은 리포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어 그리고 캐딜락에도 있잖아요. 저희가 다른 기구들에서의 적용도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그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누워있고요. 피든 스트랩. 선생님 많이 쓰세요? 전 별로 안 써요. 저 되게 많이 써요. 저는 일단 회원님이 요골반의 안정성이 너무 깨져요. 이게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휙휙 가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셔서 제가 했던 시니어 회원님은 중립 인지가 안 되셨고 무릎 관절에 락킹되는 느낌이 너무 과했었고요. 네. 컨트롤해도 그게 좀 레인지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리폼에서 푸덕이랑 밴드 스트레치 이런 거 안 쓰는 것 같아요. 시니어분들은 초반에 더더욱. 저는 푸더크 피든 스트랩을 꼭 이 순서를 세트로 가져가요. 그런 이유, 그 조절에 대한 것을 이게 개연성이 있습니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세트로 가는데 푸덕을 통해서 저는 좀 일부러 시니어분인데도 스프링을 센 것을 경험하게 해요. 빨간색 스프링 3개를 걸 때도 있었습니다. 잘 못하시는데 이렇게 어렵게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빵 미시는 거 아니에요를 먼저 감각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작은 스프링을 걸어서 조절하게 하고 엉덩이로 이름 쓰기 예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미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미는 거예요. 엉덩이로 숫자 2를 쓰세요. 이렇게 조절을 하게 해요. 그래서 햄스트링의 길이감도 학습하게 하고 발바닥한테 간접적으로 내려가면서 하는 체중 연습을 충분히 시킨 다음 그러면 내가 발바닥으로 빵 미는 게 아니구나를 몸이 이렇게 딱 알게 돼요. 거기서 이제 위아래로 내리면 또
움직임이 조금 신나집니다. 막 그럴 너무 수 있어요. 신나죠. 그래서 그 골반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는 좌우 움직임을 먼저 꼭 해요. 이렇게 엉덩이 움직이지 않고 바닥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필라테스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 아까 그런 것처럼 골반이랑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위아래로 하세요. 그러면 못 움직이던 것을 알려드렸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그거예요. 아, 우와. 그거예요. 그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 대부분 서클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서클도 갑자기 배웠던 걸 다 잊고 또 신이 나요. 맞아.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아까랑 똑같이 아까 벌렸죠. 내렸죠. 그거를 합칠 거예요. 하면서 네모를 그리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이 좋아지시면 그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으세요. 그래서 서클로 넘어가면 아 이제 내가 발로 빵, 무릎으로 빵이 아니라 고관절과 골반의 안정성으로 가져가는 동작들이구나를 시니어분들도 이해해요. 하지만 다음 세션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요. 오. 그러면 그 수업들이 제가 제공했던 것들이 선생님은 이렇게 내가 느리게 조절하는 걸 원하는구나를 그 수업 세션만큼은 알고 계세요. 근데 진짜 꿀팁인 게 피드 앤 스트랩을 우리가 지도자 과정에서 배우잖아요. 네. 그럼 보통 어떤 순서로 배우냐면 밴드 앤 리치를 맞아요. 배워요. 이거 가능해? 그러면 이제 무릎 펴. 편 상태에서 들었다 내렸다 리프트 앤 로어를 배워요. 네. 요거 가능해? 그러면은 이제 서클. 요거 가능해? 그러면 우리 어댑터 하자. 열었다가 맞아. 닫았다가 다시 눌렀다 들기. 이 동작을 배우는 게 보통 순서란 말이죠. 그렇게 네.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그래서 이거를 딱 떠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에서 먼저 열었다 닫았다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그 느낌을 유지하고 이걸로 전이하는 게 진짜 효과적이잖아요. 맞아요. 그 순서만 바꿔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음. 너무 우리가 배웠던 밴드 앤 리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드 앤 스트랩 만약에 나는 좀 티칭이 어려웠었다. 그 요골반부 잡아주는 거에서 해결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고민이 있다. 도전이 무섭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방법부터 하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적용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너무 만약에 난 좀 더 보수적으로 가고 싶다. 그럼 무릎 접어서 허벅지 음. 쪽에다가 밴드를 해서 그럼 무릎 접은 상태에서 열었다 닫았다 먼저 하고 여기서 그냥 작은 범위로 이렇게 무릎 폈다 구부렸다. 왜냐면 끝까지 펴서 이렇게 딱 락 걸리는 게 싫다. 아니면 이분은 그걸 아직 컨트롤하기는 어렵지만 빨리 근육량을 조금 늘리고 싶은 게 내 욕심이 있는 편인도 당연히 있거든요. 맞아. 네. 모든 거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구부린 상태에서 열고 닫고 그리고 폈다 구부렸다 고관절 움직임 만들어준다 그거부터 해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피드 앤 스트랩이 푸덕과 아주 큰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닫힌 사슬과 열린 사슬. 맞아요. 마치 대본이 있었던 것 같이. 나 정답. 사실상 완전히 열린 사슬은 아니에요. 왜냐면 발에 지금 뭔가가 이렇게 커넥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끝끝내 열린 사슬로 가야만 하거든요. 보행이라는 것은 바닥에 닿았다가 발이 떨어지는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보통은 열었다 닫거나 닫혔다 열리거나 그 트랜지션에서 낙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발을 떼고 다시 내려놓는 것에 있어서의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그게 잘 일어날 수 있게 관절이 움직여줘야 되고 근력도 있어줘야 되고 이 모든 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운동에서 일상으로 전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돼야 되지만 내가 닫힌 사슬에서 힘을 쓰는 법을 알았다면 조금씩 열린 사슬에서도 힘 쓰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드 앤 스트랩이 그러한 면에서도 그 전이로 이어지는 과정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네. 캐딜락에서 많이 쓰거든요. 캐딜락이 어쨌든 고정이 되어 있어서 캐리지가 그 부분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프링이 2개니까 원래 리포머는 한쪽만 세도 사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레그 스프링은 노골적이잖아요. 내가 네. 짝짝이로 쓴다는 게. 그래서 확실히 티처가 개입하기 좋죠. 저는 그래서 캐딜락을 더 어렵다고 느껴요. 나의 불균형이 너무 컨트롤. 잘 보이고 떨림이 맞아. 보이잖아요. 리포머에서 조금 내가 잘못해도 이렇게 쫙 펴졌다 이렇게 쫙 들어올 수 있는데 뭔가 캐딜락에서는 스프링이 처음 지도자 과정을 하고 제가 필드에 나와서 운동을 할 때도 그 느낌을 안 좋아했어요.
촥 이 느낌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실력 부족인데 싫은 거죠. 내 실력 부족을 느끼는 것도 싫고 보여주는 것도 싫고. 리포머도 마찬가지고 캐딜락도 마찬가지고 이 동작을 할 때 발에다 끼우고 할 때 중심선에서부터 힘이 뻗어져 나가는 느낌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고 그만큼 또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중심선 컨트롤 맛을 딱 알면 이제 필라테스 하기 전으로는 갈 수 없는 거고 그쵸. 이제 필라테스인이 되는 거죠. 이제 필라테스를 평생 하는 거고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회원님이나 그런 경우는 이제 필라테스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시니어 회원님들께 쿼드러페드 동작은 어때요? 너무 좋은 동작이죠. 확실히 이론적으로는 중력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고 또 어깨 관절이나 고관절을 분리돼서 인지시킬 수 있다라는 동작의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또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뭔지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보상이 엄청나게 나오고 저희는 또 수정을 하니까 거기서 한번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위축도 되시고 계속 악순환으로 많이 발견되는 게 쿼드루페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쿼드루페드 동작에서의 흉추 신전이나 상하지의 협응 이런 것을 효과는 얻어가되 조금은 쉽게 하기 위해서 롱박스 위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암푸싱이라든지 풀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풋발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쿼드러페드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따로 사용하시는 프론 포지션 같은 경우도 그럼 굳이 이 동작을 왜 해야 돼? 저는 항상 그 고민을 해요. 할 필요가 없으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굳이 사람을 괴롭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프론 동작을 박스에서 해야 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이 흉추가 후면되어 있잖아요, 시니어분들이. 그럼 박스의 높이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중립으로 올 때까지 그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주면서 좀 열리는 느낌을 주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일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풋발을 잡는다든지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엎드렸어요. 내 몸이 이렇게 박스를 덮었어요. 그 손을 어디다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게 뭐 중립을 정확하게 맞췄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밀고 올라오고 싶거든요. 네, 다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중력에 대항을 해서 후면 사슬에 있는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거에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운 자세뿐만 아니라 엎드린 자세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안 하는 자세잖아요. 특히 노인분들은. 네. 내가 엎드려서 뭔가를 하지 않죠, 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하게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자세가 아닌 새로운 자세에서 내 몸통과 골반에 힘을 쓴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또 사지를 움직인다는 것, 그거를 경험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풋발을 잡는 행위가 시니어 회원님들한테는 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캐리지가 계속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물장구 치는 느낌도 들고 음파 이렇게 킥판 잡고 호흡을 하고 있다고 연상하실 수도 있어서 이 동작을 되게 좋아도 하세요. 감정적으로도 내가 수영을 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와,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발이 또 무릎 이후에는 계속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밴드라든지 링이라든지 공이라든지 또 추가시켜서 또 햄스트링 컬도 병행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쿼드루페드보다 햄스트링이나 GCM이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쿼드루페드나 닐링 포지션에서는 G를 많이 호소하세요. 많이 호소하시는데 프론 포지션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갑자기 G가 난다든지 뭔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적어서 좋은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쿼드루페드와 프론 자세의 장점들을 섞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동작이 있는데요. 두 손으로 숄더 레스트를 잡고 한 발은 풋바 위에 올리고 또 한 다리는 레일 옆에 왼발과 오른발에 발의 서포트를 다르게 한 상태에서 손으로 숄더 블락을 계속 천천히 밀다 보면은 흉추가 자연스럽게 신전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고개도 한번 자연스럽게 들어보면서 호흡도 마시고 내쉬고를 동작을 통해서 녹여낼 수 있어요. 세팅도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두 발이 지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손으로 지지하고 하는 동작이 입스런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 동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이론편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척추에서의 움직임은 신전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다룬 거잖아요.
그러면 측구 또한 조심히 시행을 했을 때 도움이 되죠.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이 동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메이드? 머메이드 너무 좋아하는데 또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동작이잖아요. 네, 일단은 흉추가 후만이 되게 심하다는 거는 이 시상변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소실됐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상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관상면이 제대로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 관상면의 움직임이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측구를 만들었을 때 갈비뼈 찝힘이나 불편함 호소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서 하기에는 머메이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엉덩이로 캐리지를 한쪽으로 밀어봤다. 이렇게 요 정도의 뭔가 단일된 움직임 측면에서만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리포머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지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풋바의 높이도 조절을 해서 해요. 제일 높은 거 그리고 가장 낮게. 그래야 좀 열리는 부분들이 달라지고 어깨에서의 움직임도 다르거든요. 그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근데 디테일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라도 사이드를 조금 너무 결리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면 시행을 하고 싶다. 척추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플러스 어깨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외전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밴드나 토닝볼을 가지고 이 트레이닝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손이 풋바에 있을 때 닫혀있는 상태 그리고 이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상태라면 밀고 나가면서 척추에서 제대로 된 사이드밴드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큰 외전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되게 의미를 많이 가져요. 이렇게 해서 시니어 회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리포머 동작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캐딜락 동작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해보시고 느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 어떻게 많이 배워요. 지도자 교직에서 이걸 가르쳐주진 않잖아요. 그쵸. 내가 몰랐어. 근데 그냥 시켰는데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각자 이렇게 필드 경험이 있어서 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봤어? 뭐 이런 네네, 시간이라서 맞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